31번 밑줄근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이것은 민영익을 대표로 한 보빙사 자 최초의 대미 사절단이죠. 1883년 1년 전인 바로 청해주선으로 이 조약이 체결된 이후 그 답빙 차원에서 보낸 사절단이죠. 이 조약은 따라서 미국과 수교를 한 거니까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되겠습니다. 예. 자, 1882년이고요. 자, 이거와 관련돼서 꼭 알아둘 것은 이 조선 책략의 내용.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조선은 친중국 결 일본 연미방 미국과 통교하라는 내용이 있죠. 그것이 대두된 상태에서 청해 주선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다. 자, 조미소 통상조약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 최초로 이제 서구 열강과 맺은 조약이죠. 예. 자, 여기서 그 불평등한 내용이 뭐 많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치외법권, 이른바 영사재판권이죠. 그 다음에 처음으로 생긴 것인데 최해국대우라는 엄청난 특혜, 최해국대우. 즉 조선 이 최해국대우 조약은 조선과 미국 외 다른 제3국과 조선이 이제 수교를 할 때 미국보다 더 좋은 조건이면 그것을 자동적으로 적용을 받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그러한 내용도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제1조의 거중조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조선이 제3국으로부터 핍박을 받듯이 도와준다는 것이죠. 서로 개입해서. 그 다음에 협정관세, 강화도 조약, 조일소 조교 무역규칙에 따르면 일본은 무관세, 무항세인데 이거는 이제 협정관세로. 그래서 나중에 조일 통상장정을 통해서 일본도 관세를 낼 수 있도록 개정하게 되는데 이 조미소 통상조약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최해국대우. 자, 통감부가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을사조약이죠. 일본과 맺은 을사늑약 1905년. 부산, 원산, 인천 세 개의 항구를 개항하는 배경은 강화도 조약이죠. 최초의 근대적 조약 일본과 맺은 아주 불평등한 내용이 많죠. 일본 공사 간에 경비병이 주둔되는 계기가 된 것은 제물포 조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모군란하고 관련되어 있죠. 이모군란 때 일본인 교관이 별기군 교관이 희생을 당하고 일본 공사관이 습격을 당했기 때문에 이걸 문제 삼아서 제물포 조약을 통해서 경비병이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여기서 개항 이후 파견된 사절단 한번 살펴본다면 일본에는 조사시찰단을, 청해는 영선사를, 방금 나온 미국에는 보빙사를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조사시찰단은 당시 일본과 감정이 좀 안 좋았어요. 불평등하기도 하고. 그래서 몰래 보내는 형식, 암행어 형식이고요. 계아파 인물들이 뭐 많이 참여했습니다. 젊은이들이. 그리고 영선사는 이제 김윤식이 단장이고 청해 무기 공장인 기계국에서 견습을 하고 돌아와서 기기창을 건설하는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보빙사는 이제 대표가 민영익이고요. 바로 조미소 통상조약 방금 말한 거기에 대한 답빙 형식이 되었습니다. 32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은 자 개항 이후 설치된 근대 시설의 자취를 찾아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기계국이 나왔죠. 아까 바로 앞에 정리를 했었죠. 예. 바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서양식 무기를 만들었던 곳, 기기창, 기기국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우정총국은 이제 그 우편 제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갑신정변하고 이제 그 관련이 있는데 바로 여기를 통해서 여기가 이제 갑신정변의 주역이 돼가지고 그 처음 시작하는 낙성식 때 여기서 일어나가지고 활동도 못하고 바로 우정총국은
없어졌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10년 뒤에 1895년 이때 다시 이제 우편제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중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죠. 1885년 원래는 강혜원인데 이제 이름을 바꾸게 되죠. 서양식 병원이 되겠고요. 원각사터 1908년 최초의 서양식 극장이 있던 곳으로서 이인직의 신소설가로 유명하죠. 은세계를 여기서 처음 공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에 들어갈 내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정총국은 근대적인 우편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었죠. 정답은 2번이고요. 나은교의 아리랑이 개봉되었던 곳은 서울의 단성사라고 있습니다. 종로 3가에. 예. 그 다음에 순한문신문인 한성숙무가 발간된 곳은 방문국이 되겠습니다. 1883년. 헐버트, 길모아 등을 교사로 초빙해 근대 학문을 가르쳤던 곳은 양반 자제들을 대상으로 가르쳤던 유경공원이 되겠습니다. 1886년에 세워졌죠. 자, 이런 근대 문물 시설 한번 정리해보면 아까도 나왔지만 기기창, 방문국, 전환국 다 1883년이죠. 기기창은 영산사의 영향으로 세워진 곳이고 무기를 제조하는 공장이죠. 방문국은 신문을 만드는 곳이고 최초의 신문 한성순보, 전환국은 근대 화폐를 만든 것이고 광해원은 선교사 알렌이 세운 것으로서 나중에 이제 제중원으로 바뀌죠. 근대식 병원이죠. 우정국은 우편 업무를 하는 곳인데 갑신정병원은 곧 폐지가 됐고요. 원각사는 1908년이고 극장, 연극을 공연하는 곳이고 이인직의 은세계를 이때 공연했습니다. 33번 가에 들어갈 기구로 옳은 것은 자 노비 제도가 폐지되었다는군. 과거 제도도 없앴다군. 연자제를 폐지한다는 건 봉건적 이런 악습. 바로 1차 갑오 개혁을 추진한 기구이고요. 1894년 이때는 이제 군국 기무처를 중심으로 해서 이건 초법적 기구예요. 기존에 없던 새로운 관제죠. 임시적인. 그래서 1차 갑오의 가장 핵심 내용은 기본에서 딱 둘만 알면 돼요. 신분제, 노비제 폐지와 과거제 폐지. 이게 가장 핵심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2차 갑오 개혁이 이제 1차 갑오이 이제 7월 달에 있었다면 이거는 1894년 12월 또는 뭐 양력으로 하면 이제 1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때는 문서가 하나 있어요. 홍범 14조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고요. 비변사는 조선시대 때 원래는 이제 별난에 대비하는 기구인데 조선 후기에 가면은 의정부의 기능을 그걸 넘어서서 원래는 이제 군무 위주로 해야 되는데 일반 정무 뭐 별의별 일을 다 논의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왕권과 의정부 육조 체계를 무력화시켰고요. 원수부는 대한국 국제에 따라서 대한국 국제가 아니라 이제 대한제국, 대한제국에서 고종이 직접 군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원수부를 설치했습니다. 홍문관은 조선시대 때 왕의 자문과 경연을 담당하는 곳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차 갑오개혁은 군국기무처이지만 2차 갑오개혁 때는 군국기무처가 폐지가 됐습니다. 34번 밑줄근 이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96년 4월 7일 서재필이 개화파 인물이죠. 최초의 민간신문이 이 신문을 창간한 날이다. 이 날을 언론의 날로 한다. 바로 서재필이 독립협회를 세웠듯이 이거의 기관지인 독립신문이 되겠죠. 네. 자, 이 독립신문의 특징은 최초의 민간신문이고 읽기 쉽게 한글신문이고 외국인도 읽을수록 영문도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천도교의 기관지는 동아울에서는 천도교는 만세보가 되겠고 방공국에서 발간한 것은 아까 나왔었죠. 한성 순보.
순이란 건 열흘마다 나오는 것이고 관보가 되겠고요. 한문신문이고요. 시일야 방송되고 이날은 목 나올 날이다. 을사조약을 비판하는 장지연의 이돈소리 씨는 신문은 황성신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신문 한번 정리해보죠. 근대신문. 자, 한성순보 최초의 신문이고 관보, 정부의 소식을 알리는 그런 신문이죠. 한문으로 썼고 이 순이 열흘 간격을 말하는 것이죠. 열흘 간격으로 발간했다. 자, 독립신문은 방금 나온 것처럼 최초의 민간신문, 관보가 아니라 개화파 인물 서재필, 국문, 한글뿐만 아니라 영문도 있다. 황성신문, 이거는 이제 국한문 혼용으로 되어 있고요. 장지연의 을사조약을 비판하는 사설 시일야 방송대국이 유명하다. 제국신문, 이것도 많이 나오죠. 자, 이거 한글신문이고요. 이것도 한글신문이라는 것은 서민과 부녀자를 대상한 그러니까 이 황성신문과는 좀 대비되는, 이건 좀 지식인 계층이고 이건 서민 부녀자 대상이라는 거. 대한매일신문은 영국인 베델이 주도해서 세운 신문이고 양키탁과 함께 국채보상운동의 중심 활동을 했습니다. 의병은 보도를 많이 했고요. 만세부는 여기 나온 것처럼 천도교의 기간지 역할을 했다. 35번 다음 가상뉴스가 보도된 이후에 전개된 사실 속보입니다. 일본군 수비대 등이 왕비를 시해 하는 만행, 바로 을미사변이죠. 자, 경복궁 내에서 자기 부인이 죽었어요. 너무 무섭겠죠? 고종은 피신을 합니다. 그게 바로 아간 파천이죠. 1년간 러시아 공사관에 피신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왜 규장각 도서가 약탈이 된 것은 흥선대원군 집권 시절 프랑스가 주도는 병인 양요와 관련됐고요. 1866년 김윤식이 청해 영선사로 파견이 된 거 1881년. 제너럴 셔머노 사건,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머노가 통상을 요구하다가 평양 관민들에 의해서 불태워진 사건. 이것도 역시 병인년에 있었는데 병인양요 바로 직전. 나중에 신미양요의 원인이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을미사변 이후 역사적 사실, 명성황후 시해를 당하고 이제 친일 개화파 중심으로 다시 1, 2차 가복에서 또다시 개혁이 있어요. 여기는 머리를 자르는 단발령이라든지 음력이 아니라 양력을 사용하는 이런 조치들이 있고요. 특히 명성황후 시와 단발령 사건, 이거는 바로 을미의병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국왕은 너무 무서워서 러시아 공상으로 1년간 피신을 했습니다. 36번 가에 들어갈 단체로 오른 것은 안창호, 양기탁 등을 중심으로 조직이 되었고 국권회복과 공화정 수립, 군주정이 아니라 비밀단체다. 교육을 위해서 안창호가 대성학교를, 그 다음에 남강 이승훈 선생이 오산학교를 설립하고 일제가 조직한 백오인 사건으로 와해된 단체, 비밀결사 애국개몽단체 신민회가 되겠습니다. 근후에는 이거는 이제 항상 신간이랑 같이 따라서 외워주시면 좋아요. 똑같이 1927년에 설립이 돼서 1931년까지 존속을 했는데 좌우 합작의 그런 단체인데, 신간회가 남이라면 근후에는 여성단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보안에는 최초의 애국개몽단체로서 일제 황무지 개간 요구에 대해서 반대해서 성공한 그런 애국개몽단체입니다. 조선어학회는 한글 연구하는 단체로서 한글 맞춤법 통일한 표준어 제정이라든지 우리말 큰 사전 편찬 이런 것 등을 이제 일했고요.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해체되었습니다. 자, 신민회. 자, 신민회 한번 정리해보죠. 나온 것처럼 안창호, 또 대한매일신부의 양기탁 등이 국제보상운동도 활약을 했었죠. 비밀개성식으로 설립을 했다. 이들은 공화정을 추구했다. 105인 사건으로 해체되었다. 그 다음에 교육으로는 아까 나왔듯이 안창호가 평양의 대성학교를, 이승훈이 평북 정주의 오산학교를. 자, 산업도 좀 알아두세요. 자기회사와 태극서관.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만주 간도에 독립기지를 건설했는데 서간도 삼원보에
이회영, 이상용 뭐 이런 사람들이 집단 거주를 해서 단체를 만들고 학교를 만드는데 신흥 강습소, 여기는 신흥 무관학교, 군사교육도 시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7번 가에 들어간 인물로 옳은 것은 자, 서울 역사에 휘어졌는데 당시에 60회 땐 그는 새로 부임하는 사이토 총독을 폭탄을 던졌으나 안타깝게 성공하지 못했다. 바로 노인단 출신의 나이가 굉장히 많죠. 65세. 지금은 뭐 젊지만 옛날에는 상당히 많은 나이죠. 강우규 열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백범 김구 선생은 이런 의열 활동, 일제 요인을 암살한다든지 일제 식민지 착취관을 파괴하는 이런 의열 투쟁의 한 단체인 한인애국단을 조직을 했습니다. 그 소속 단원이 여기 윤봉길과 또 하나가 이봉창이 있죠. 특히 윤봉길 의사는 상해 홍코 공원에서 일본 시라카 대장 등 많은 요인을 살상을 해서 큰 중국으로부터도 큰 환영을 받았죠. 예. 이봉창은 이제 성공하지 못했지만 일본 천황에게 성공했으면 더 유명했을 텐데 윤봉길보다도 예. 일본 천황에게 폭탄을 투척했습니다. 마차에. 이승만은 뭐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죠. 자, 그래서 강우규고요. 자, 의열투쟁에 있어서 대표적인 시험에 많이 나온 사람 여기 강우규 열사 노인단 소송 총독에 폭탄을 투척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온 게 이제 의열단이죠. 김원봉이 조직을 했고 종로경찰서의 김상옥,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나석주 열사가 많이 나옵니다. 한인애국단 백범 김구 선생이 조직을 했고요. 이봉창 의사는 일본 도쿄에서 일본 천황에게, 윤봉길은 상해 홍콩에서 일본 현지 사령관을 살상케 하는 등 큰 쾌거를 이루었죠. 38번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손병희라고 되어 있는데 동학의 3대 교주다. 동학의 1대 교주는 최재우, 2대는 최시영, 그 다음에 이제 손병희입니다. 이 사람은 동학을 천도교로 선포합니다. 동학이 나중에는 이제 친일분자들이 많이 나서 일진회라든지 뭐 이런데 활동을 하게 되니까 이제 그 따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천도교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손병희는 뭐 제일 유명한 것이 민족대표 33인에서 가장 이제 대표가 되는 사람이죠. 예. 33인 중에서 다시 또 그 대표가 되는 사람이다. 예. 여기에 참여했다. 예. 자, 나머지 보죠.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사람 백야 김자진 장군, 또 홍범서 장군도 있죠. 예.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무를 1909년 처단한 사람은 안중근 의사. 헤이그 만국평화의 1907년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 특사로 파견된 사람은 3사람이 있습니다. 이준, 이상설, 이위종, 요 3사람이 있죠. 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의암 손병희 선생은 동학의 3대 교주이고요. 예. 최재우가 창시를 하고 최시영 이어서 아까 교조신원운동은 이 사람이 최재우가 혹세무민 너무 억울하게 죽어서 그걸 풀어주려는 운동이죠. 자, 동학농민운동 1894년 2차 분기 때 남접의 죄송합니다. 남접 이거 잘못 나왔네요. 예, 북접의 지도자로서 참여를 해서 예, 활약을 했었죠. 그리고 동학을 계승한 천도교를 창시했고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에 대표였다. 39번 가에 들어갈 민족운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920년대 초반 실력 양성운동의 일환으로 교육산업으로 힘을 기르는 것이죠. 이상제, 이승운동이 고등교육기관, 고등교육은 대학을 말하는 것이죠. 설립하려는 운동. 1천만이 일원씩이라는 그런 구호 조성. 그러나 조선 총독부의 방해와 자연적인 등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하나 더 붙이자면 일제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선수를 쳐서 경성제국대학을 1924년 개교하게 되었습니다. 이 운동이 바로 이제 사립대학이 하는 것이죠. 밀립대학을 설립을 하자 우리 힘으로. 밀립대학 설립운동이요. 1천만이 일원씩, 이게 가장 중요한 구호가 되겠습니다.
육신만세는 1926년 학생과 사회주의자가 같이 준비를 했는데 사회주의 쪽은 발각이 되고 학생 쪽이 추진했었죠. 순종 장례식 인산일과 관련돼 있고요. 물산 참여 운동은 토산품, 우리 국산품에 애용하자는 운동이죠. 1926년에 들어와서 회사령, 또 뭐 관세령 폐지 움직임에 따라서 일본 자본이 국내 잠식 각서를 우려한 우리 민족 자본 진영은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이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조선 물산 장려에 평양의 조만식 등 시작을 해서 1920년대에 전개됐었고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1929년 11월에 이제 그 한일 간 기차에서의 충돌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일어난 3.1운동 이후 최대의 항일운동이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시험에 관한 건 광적상 항일운동에 당시 좌우합작단체 신간회가 진상보고를 통해서 활약을 했다. 확산시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1920년대 밀립적 설립운동. 자, 이상제 등이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을 설립을 추진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 밀립대학 설립 기성회를 조직을 했고요. 1천만이 일원식이라는 모금운동, 그러나 조선 총독부의 방해, 그 다음에 자연재해 등으로 결국 무산되고 일제는 결정적으로 정성제국당을 설립을 했습니다. 40번 가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것은 자 평양 을밀대가 있죠. 여기 지붕 위에 올라갔다가 검토되는 평양 고무공장 파업 여공. 자 이건 좀 외워두세요. 강주룡이라는 여성 항일 노동운동가가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1931년에 있었던 굉장히 그 혁신적인 그런 사건이었던 것이죠. 여기 보면 이제 남자현, 유관순은 뭐 잘 알 테고요. 남자현, 윤희순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성 항일 독립운동가인데 강주령은 1931년 고무공장 여공이었는데 평양 을밀대에서 고공투쟁을 했다. 처마 밑에서. 남자현은 이제 혈서로서 조선 독립원이라는 것을 당시 그 만주 지역에 찾아온 이제 국제연맹 관계자에게 제출을 하는 그러한 활약을 했던 사람이고요. 윤희순 이분은 최초의 여성 의병 지도자로서 의병가 등을 작곡을 8곡 정도 했습니다.